이런 내용 자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녕하세요, 부토리입니다. 오늘은 평택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느냐? 평택으로 아파트를 매도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 21년도에 결혼식 끝나고 저희가 축의금 받은 거랑 그동안 또 모아놨던 걸로 샀던 아파트인데, 그래도 저희가 가진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소액으로 샀던 아파트였어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다주택자 취득세가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취득세가 한 1% 정도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투자금은 500만 원이 들었거든요. 평택을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에는 안성이 있고 왼쪽에 이제 위쪽에는 오산이 있거든요. 경기도 오산, 아래쪽은 충청도고 천안 그쪽이랑 이제 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아래쪽에 있고 평당가가 한 1,000만 원 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가격대가 좀 낮아요. 그래서 고덕 국제 신도시,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전에 그 파라곤이 정고점이 거의 10억 가까이 했었어요. 국평이 한 9억 6천까지 찍었고 지금이 5억에서 6억대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은 회복을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평택을 매수를 했던 시기에는 이 정도로 입주 물량이 많이 예정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브레인시티라던가 여전히 물량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26년, 27년까지도 너무 공급이 많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은 일단 소액이기도 했고 구축이에요. 거의 30년 된 아파트라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보통 어느 정도의 엑시트 전략을 좀 짜놓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한 전세 한두 사이클 정도가 지나면 매도를 할 생각이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7년이 지나고까지 좀 기다리다 보면은 다른 투자 기회를 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매도를 결심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공장 삼성 같은 경우에 중단한 곳도 있잖아요. P5 같은 경우는 중단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예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공급 물량도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고덕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제가 가진 이 구축 아파트까지 가격이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고점까지도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돼서 그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한다 그래도,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과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 수요가 많으면 정책적으로도 계속 규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리기가 좀 힘들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도를 하면서 중개사분이 중개사라는 분들은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을 고려를 많이 하고 중개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매수만 했을 때는 저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매도자 입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을 고려를 하시게 되나 봐요. 왜냐하면 거래를 성사시켜야 돼서. 근데 이분은 너무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너무 피력하시는 분이라서 좀 거래 계약서 쓸 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통화를 어제만 해도 4번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매도를 한다고 올렸을 때 한 500만 원을 깎아달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금액대에도 나름 그렇게 비싸게 내놓는다는 느낌은 안 들고 해서, 저희도 급한 것도 없고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랑 비슷한 매물이 2천만 원이 싸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어떤 매물이냐 여쭤봤는데 안 올린 매물이래요. 근데 그게 본인 매물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설합 매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개사분들이 올리지 않고 갖고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설합 매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라고 해도 2천만 원은 너무 갭이 컸어요. 왜냐면 그 정도 금액이면 같은 동에 1층 매물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어디 거냐, 몇 동 몇 호냐고 하니까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끊었는데 한 5분 있다가 바로 그냥 매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 얘기는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계약을 하실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개인분들은 계속 가격을 깎거나 높여요. 매수하려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높이 부르고 매도하려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계속 낮춥니다. 다른 매물이 있다, 그거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전화를 끊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러면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 라고 하던가, 그 상황의 대화를 흐름을 좀 끊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싱크대가 상부장이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앉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접시 놓는 데가 내려앉았다고 생각해보면 두는 데가 아예 내려앉아서 못 쓸 정도가 됐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임차인분이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싱크대 문짝이 아예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어요. 임차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혹시 물어봤어요.
중개사 분이랑 매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냐. 왜냐면 저희는 계속 임차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임차인분이랑 관계를 되게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그분이랑 저랑 어떤 관계가 좋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협조를 잘 해주셔서 근데 되게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싱크대 같은 경우는 경첩이 떨어진 거라서 그냥 달면 됐어요. 그냥 달면 됐던 거였고 그 위에 싱크대가 내려앉았다는 거는 약간 단차가 안 맞아서 살짝 그 수평이 안 맞는 거지 그게 문이 안 열린다던가 아예 못 쓴다던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었고 임차인분도 진짜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그거를 다 교체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다 갈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되게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약을 이제 잘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계약서를 사전에 보통 보내줍니다. 계약 당일에 그때 확인하면 너무 늦으니까 사전에 특약 같은 거를 어떤 내용을 넣고 이런 걸 조율을 해서 이제 문자로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진짜 특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를 많이 했지만 너무 낯선 단어가 이 매매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로 진짜 전화를 4-5통을 했습니다. 특약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 현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2026년 6월 땡땡일에 전세 보증금 얼마를 매수인 누구누구로부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성함이랑 다 써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로부터 반환받고 퇴거한다 라는 문구가 특약사항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매수자는 실거주를 생각하고 여기 들어오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매매계약서는 제가 매도를 하고 그분이 매수를 하는 현재 시점의 계약이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26년은 미래의 얘기잖아요. 이때 얘기를 전세입자가 퇴거를 한다라는 내용 자체를 여기 써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여기 명시를 해놨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문구고 일단 이 매매계약서 자체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세입자의 어떤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지금 다음 매수자가 승계한다, 포괄 승계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전세 계약 기간은 얼마고 임차인 누구누구가 있고 그래서 그분의 보증금은 다음 매수자인 누구누구가 이 보증금을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나가고 퇴거하고 이런 내용 자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문구를 안 쓰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일단 첫 번째로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임차인분이 26년까지 2년을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습니다 하면 전체 전세 금액의 5%만 증액을 해서 새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2년 계약을. 근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딱 하나가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실거주를 생각을 하니까 이걸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여기에 굳이 이걸 써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고 만약에 집을 비워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보증금을 높여가지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해주는 개념이니까 확답을 해주는 개념이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계약갱신 청구권만 쏙 뺐어요. 그리고 퇴거한다. 임차인이 그 만기일에 퇴거한다라는 문구를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전화를 했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문구가 없으면 저희가 나중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저희가 돌려줘야 될 수도 있대요. 제가 돌려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승계한다는 내용이 이미 다 있고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확실히 보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좋은 공인중개사 분들 많거든요. 저도 만났을 때 다 되게 협조도 잘해주시고 조율도 잘해주시고 되게 계약 날에도 기분 되게 좋게 항상 계약을 했었는데 진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이런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꼼꼼히 보고 기본적으로 쓰는 특약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계약을 여러 번 진행을 했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딱 그 계약서를 받았을 때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걸 바로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약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계약이라는 거는 이 시점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까지 영향이 가고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하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계약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물건 중에서 제일 소액으로 투자를 했고 이 정도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